내가 들어가겠다니까. 비켜. 죄송합니다만 초대받지 않으신 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못 들어가? 내 전처가 결혼한다는데 축하해줘야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장모님. 아니, 이제 전 장모님이구나. 오랜만이네. 전처 결혼한다길래 축하해주러 왔지. 초대장 안 보내서 서운했는데. 우리 딸 결혼식에 너가 왜 와? 당장 나가?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마셔. 우리 밖에서 얘기 좀 하자고. 손대. 내가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수키는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고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3번이나 시도했지만 오늘따라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5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딸의 2번째 결혼식.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수키의 머릿속은 지난 5년간의 일들로 복잡했다. 딸 민지가 처음 전 남편인 광수를 소개했을 때의 기억, 화려했던 첫 결혼식, 그리고 그 후 시작된 악몽 같은 3년의 시간들. 시댁에 지나친 간섭,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지가 받아야 했던 모욕적인 말들. 그 모든 기억들이 수키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마침내 머리핀을 제대로 고정시키고 난 수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민지가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민지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31살의 딸은 첫 결혼식 때보다 더 성숙해 보였고 눈빛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소박하게 준비된 오늘의 결혼식은 민지의 의지대로였다. 이번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선택한 것이다. 응, 거의 다 됐어. 수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엄마의 눈빛을 읽고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여자의 손은 닮아 있었다. 같은 곡선의 손가락, 같은 손금. 하지만 민지의 손은 아직 젊음의 매끄러움을 간직한 반면 수키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이번엔 달라. 수키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의 말이 맞았다. 이번은 달랐다. 준호는 민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만난 지 1년 동안 수키는 딸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이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수키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자, 이제 가볼까? 곧 시작할 시간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방을 나섰다. 오늘의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한 작은 모임이었다. 민지와 준호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 진심 어린 축복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를 원했다. 차에 오르며 수키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지나가길. 딸의 새로운 시작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그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수키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5년 전 딸의 전 남편인 광수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민지가 설레는 목소리로 엄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만나봐줘. 라고 했을 때의 기대감. 그날 저녁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처음 만난 광수는 젠틀하고 매너 있는 청년으로 보였다.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그는 겉보기에 완벽한 사위감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실체가 드러났다. 술만 마시면 폭언을 일삼았고 민지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가족만 우선시했다.
수키는 그런 광수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광수의 어머니가 민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딸이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매일 친정에 가려고 해? 시댁에 충실해야지. 그날 밤 울면서 전화했던 민지의 목소리. 수키는 딸을 도와주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때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항상 그녀를 따라다니는 후회였다. 차가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수키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볼 날이었다. 딸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복을 축하하는 날. 그녀는 모든 불안과 걱정을 뒤로하고 오직 딸의 행복만을 바라보기로 했다. 하지만 수키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결혼식장은 도심 외곽의 작은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바람에 살랑이는 벚꽃 잎들이 흰 의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예식 공간에는 흰 의자 30개 정도가 놓여 있었고 통로 양쪽으로 봄꽃들이 소박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수키는 도착하자마자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다. 오랜 세월 가정주부로 살아온 그녀의 버릇이었다. 민지의 친구가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고 수키의 남동생이 사회를 맡기로 했다. 신랑 준호의 가족들도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키에게 다가왔다. 그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38세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는 첫 만남부터 수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호가 수키에게 인사했다. 그의 진심 어린 미소에 수키의 마음이 조금 놓였다. 고마워요. 준호 씨도 정말 멋져 보이네요. 민지가 준비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좀 긴장한 것 같아서 어머님께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실로 향했다. 레스토랑 뒤편의 작은 방이 오늘만큼은 신부의 대기실로 쓰이고 있었다. 문 앞에 서서 수키는 잠시 망설였다. 딸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생각하며 그녀는 자신이 좋은 어머니였는지 늘 의문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민지를 키우면서 늘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했는지는 자신이 없었다. 문을 열자 민지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창가에 서 있는 민지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약간 긴장된 듯 경직되어 있었다. 딸 괜찮니? 민지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눈가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수키는 딸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긴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고 말끝이 떨렸다. 엄마, 내가 행복해도 될까?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수키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민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31살의 나이에 이미 이혼을 경험하고 재혼을 앞둔 딸의 마음이 어떨지 수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회의 시선, 주변의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까지. 민지가 지금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지 수키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당연하지. 너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난 일은 너 잘못이 아니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키는 딸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너가 광수와 결혼했을 때 난 정말 걱정했었어.
그 사람이 첫 만남부터 뭔가 이상했거든. 엄마는 느꼈어. 난 그때는 몰랐는데. 수키는 쓴웃음을 지었다. 딸에게 말하지 않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결혼 전 광수가 술에 취했을 때 보였던 거친 모습, 무리한 언행들. 그때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억나? 너희 결혼식 전날 광수가 술에 취해서 우리 집에 찾아왔던 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의 기억은 민지에게도 선명했을 것이다. 그날 내가 자고 난 뒤 광수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장모님, 이제 민지는 제 사람이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때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어. 그날 밤의 기억이 수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광수, 그의 불쾌한 냄새와 공격적인 태도. 수키는 딸의 결혼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침묵했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후회였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사람, 처음부터 나를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거였구나. 그래도 넌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가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 시댁의 간섭, 광수의 폭언, 그리고 아이 문제까지. 수키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묻어났다. 민지가 그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인내하고 노력했는지 수키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처음 1년간 민지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점점 그녀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수키는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민지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은 수키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갑자기 2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그날의 기억은 민지에게도 수키에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 엄마, 기억나? 내가 불임 검사 결과를 들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비 오는 날이었다. 민지는 온몸이 젖은 채 수키의 집에 찾아왔고 말없이 그녀의 품에 안겨 몇 시간이나 울었다. 나중에서야 민지는 불임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광수가 검사 결과를 보고 발광했어. 자기 문제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나 봐. 그날 밤 처음으로 나를 밀쳤을 때 난 정말 무서웠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수키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기분으로 딸을 안았다. 그녀는 광수를 원망했다. 딸에게 그런 상처를 준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넌 왜 그 비밀을 지켜줬어? 내가 그 모든 비난을 뒤집었으면서까지. 수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민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녀는 정말 이해하고 싶었다.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바보 같았지?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내 역할인 줄 알았으니까. 수키는 민지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딸의 오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수키는 딸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민지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혼을 결심한 거구나. 응.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다며 나에게 한의원 치료를 강요했을 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 거기다 광수는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외도까지 시작했으니. 수키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민지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었다. 그녀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놈이 바람을 폈다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이제는 그저 담담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표정이었다.
직장 동료랑 임신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어. 물론 불임이니 결국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그때 정말 끝이었어. 수키는 분노를 억누르며 딸을 꼭 안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지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느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준호 씨가 있잖아. 그 사람은 정말 너를 사랑해. 맞아. 준호 씨는 달라. 수키는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다. 그는 자신의 직업인 대학 교수에 맞게 지적이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민지를 대하는 방식이 광수와는 완전히 달랐다.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다. 그래,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준다는 게 느껴져. 이번엔 행복해질 거야. 내가 확신해. 민지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희망과 기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꼭 안았다. 고마워 엄마. 항상 내 편이어줘서.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모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다. 슬픔과 기쁨, 후회와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 모녀의 유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작할 시간이에요. 남동생의 목소리였다. 수키는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을 정리해 주었다. 딸의 결혼식에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이었다. 자, 이제 가자.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러. 엄마 먼저 나가볼게. 민지의 얼굴에는 이제 미소가 가득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와 설렘이 그녀의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수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왠지 모를 예감, 오늘의 평화가 쉽게 깨질 것 같은 불길한 감각이 떠나지 않았다.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모든 하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결혼식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수키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작은 정원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공기 중에는 꽃향기가 감돌았다. 완벽한 결혼식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듯했다. 수키는 앞줄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다. 10시 50분. 10분 후면 식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제발 아무 문제 없이 끝나기만 해라. 수키의 속마음이었다. 지난 몇 주간 광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직장에서 잘리고 술에 빠져 지낸다는 이야기. 그가 달갑지 않은 일을 꾸밀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결혼식장을 둘러보니 모두 30명 정도의 하객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지의 친구들과 수키의 가족들 그리고 준호의 가족과 친구들. 각자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사부인, 이제 곧 시작하는군요. 준호의 아버지가 옆자리에서 말을 걸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6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준호를 닮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네, 곧 시작되네요. 멋진 아드님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수키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그녀는 준호의 가족들이 민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것에 마음이 놓였다. 첫 번째 결혼과는 달리 이번에는 양가 가족 간의 분위기도 좋았다. 민지는 뒤편에서 준비를 마치고 준호와 마지막 준비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민지의 모습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아하고 우아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수키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딸의 용기가 자랑스러웠다.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내가 들어가겠다니까. 비켜. 거친 남자의 목소리에 모든 하객들이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수키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광수가 서 있었다. 민지의 전 남편. 그는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구겨진 셔츠와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면도하지 않은 얼굴이 그의 상태를 말해주었다. 수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만 초대받지 않으신 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광수를 막아섰다. 젊은 직원은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단호한 태도였다. 왜 내가 못 들어가? 내 전처가 결혼한다는데 축하해줘야지. 광수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가득했다. 그의 말에 주변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웅성거림이 결혼식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수키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아버지에게 짧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입구로 향했다. 그녀의 다리는 무거웠지만 한시라도 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렀다. 수키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광수는 이미 레스토랑 직원과 언쟁 중이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물었다. 그녀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장모님. 아니, 이제 전 장모님이구나. 오랜만이네. 광수의 말투에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취기가 오른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전처 결혼한다길래 축하해주러 왔지. 초대장 안 보내서 서운했는데. 수키는 광수의 팔을 잡고 강하게 당겼다. 다른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의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우리 딸 결혼식에 너가 왜 와? 당장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면에서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딸의 특별한 날을 망치려는 광수가 증오스러웠다.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마셔. 우리 밖에서 얘기 좀 하자고. 광수는 수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수키는 몸서리를 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강압적인 힘이 그녀를 불쾌하게 했다. 손 떼. 내가 따라갈 테니까. 수키는 최대한 상황을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민지가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민지는 아직 결혼식장 뒤쪽에 있어 광수의 방문을 모르는 듯했다. 그들은 레스토랑 옆 작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봄날의 화창한 날씨와 대조적으로 수키의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광수는 여전히 비틀거리며 걸었다. 수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왜 하필 오늘 나타난 걸까? 무슨 목적으로 온 걸까? 어떻게 하면 그를 빨리 보낼 수 있을까?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은 지금 수키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광수와 마주보고 섰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매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헬쑥하고 지쳐 보였다. 뭐 때문에 온 거야? 분명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수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광수는 비웃듯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틀린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한때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의 얼굴은 이제 술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사실 나도 민지의 행복을 바란다고. 정말로.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수키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뭐? 수키의 가슴이 불안으로 조여들었다. 그녀는 광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감할 수 있었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민지가 그 남자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는지 궁금해서 그 남자 아이를 원한다면서? 수키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광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분노가 그녀의 전신을 타고 올랐다. 그만해.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라고. 민지는 이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해. 새삼? 그 남자에게 민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했어? 수키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알잖아. 불임의 원인이 민지가 아니라 너한테 있다는 걸. 검사 결과도 봤잖아. 광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자존심이 상한 듯 그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다. 그래, 맞아. 하지만 그 남자는 그걸 몰라. 내가 지금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민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가 그 사실을 알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까? 수키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전신을 타고 올랐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광수의 말을 곱씹었다.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달았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간단해. 내 침묵에는 가격이 있어.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수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주변을 의식하고 다시 목소리를 낮추었다. 협박. 아니지. 그냥 제안일 뿐이야. 3천만 원을 주면 나는 조용히 사라질게. 아니면 그는 결혼식장 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수키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3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너 미쳤구나? 왜 이렇게까지 해? 너희 이혼한 지가 벌써 1년도 넘었잖아. 광수는 갑자기 비틀거리며 수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몰락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한때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는 이제 술과 원한에 찌든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왜? 너가 알잖아.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민지가 나를 떠난 후에 회사에서도 잘렸고 모은 돈도 다 날렸어. 그 와중에 민지는 행복하게 새 남자를 만나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수키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딸을 괴롭힌 그를 미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몰락이 안타깝기도 했다. 그건 다 너 탓이야. 너가 민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폭언, 폭력, 외도까지. 내가 언제 폭력을 썼어? 한두 번 밀친 것뿐이잖아. 그것도 폭력이야, 이 인간아. 수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진정하려 노력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려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아니었다. 광수야, 제발 정신 차려. 이런 짓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없어. 그냥 돌아가. 광수는 비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정원에 울려 퍼졌다. 정신 차리라고? 내가 미친 건가? 아내가 날 버렸어. 평생 비밀로 하겠다고 해놓고 내 문제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진다는 사실이 회사에 퍼져서 웃음거리가 됐어. 부모님은 날 쓸모없는 놈이라고 취급해. 그리고 넌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의 감정은 진실해 보였다. 수키는 잠시 동정심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여전히 딸의 결혼식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민지의 새 출발을 망치려 하지 마. 3천만 원.
그것만 주면 돼? 그는 여전히 자신의 조건을 고집했다. 수키는 생각에 잠겼다.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수키는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뭐 하는 거야? 광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남동생에게 전화하는 중이야, 내 동생. 잠시만. 수키는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남동생과 전화를 받았다. 나야. 지금 좀 와줄래? 레스토랑 옆 정원이야. 응, 혼자. 중요해. 그녀는 전화를 끊고 광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결연했다. 넌 뭘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이번엔 안 통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진실을 말하려는 것뿐인데. 진실? 그럼 진짜 진실을 말해보자.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 그리고 민지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결혼 생활 동안 모든 비난을 감수했다는 사실. 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수키의 말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한 듯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 모두 알잖아. 검사 결과도 받고 내 시댁이 민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도,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라고 비난하면서. 하지만 민지는 이혼할 때까지 내 비밀을 지켜줬어. 왜 그랬는지 알아? 널 사랑했으니까. 수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딸이 감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광수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후회까지. 바로 그때 정원 입구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남동생과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는 광수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세 사람은 이렇게 마주 서 있었다. 결혼식장 안에서는 축하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식이 곧 시작될 것이다. 수키의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딸의 결혼식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무슨 일이야? 이 자식 민지 전 남편 아니야? 수키의 남동생은 광수를 노려보며 물었다. 그의 커다란 체격은 위협적으로 보였다. 수키는 남동생과 광수 사이에 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남동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진 상태였다. 수키는 동생이 광수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진정해. 폭력으로 해결하면 안 돼. 남동생은 숨을 몇 번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광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자식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키는 동생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광수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3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준호에게 민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겠대. 남동생의 얼굴이 분노로 더욱 붉어졌다. 그는 광수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이 개자식이 가족도 아니면서 여기 왜 기어들어왔어? 광수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남동생의 공격에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그냥 원하는 게 있어서. 원하는 게 있다고? 이미 우리 조카한테 충분히 상처 줬잖아. 더 뭘 원해? 남동생과 광수의 멱살을 더 세게 쥐자 광수는 숨이 막히는 듯 기침을 했다. 수키는 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진정해. 폭력으로 해결하면 안 돼. 우리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수키의 진지한 표정에 남동생은 마지못해 광수를 놓아주었다. 광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셔츠 칼라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넌 정말 한심한 놈이구나. 남동생과 광수를 향해 내뱉었다. 너가 민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널 당장 때려눕히고 싶지만 오늘은 우리 조카 결혼식이니까 참는다. 당장 꺼줘. 광수는 침을 삼키며 수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약간 초점을 잃은 듯했다. 술 기운이 더 오른 것인지 아니면 겁을 먹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돈을 줄 거야, 말 거야? 수키는 마음속으로 잠시 고민했다. 돈을 주고 그를 보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의 협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보다 이런 비열한 협박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수키는 광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다 해봐. 준호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 민지가 말했으니까. 수키의 말에 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 수키는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민지가 준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이 광수를 물러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준호는 너가 불임이라는 사실도 민지가 그 비밀을 왜 지켜줬는지도 다 알아. 그럼에도 준호는 민지를 사랑해. 너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키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지가 준호에게 솔직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다. 광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수치심까지. 그때 남동생이 다시 끼어들었다. 너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민지 앞에 나타나지 마. 오늘 일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동생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체격과 단호한 태도는 강한 경고가 되었다. 광수는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수키는 광수의 마지막 발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눈빛에서 복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광수, 너가 모든 것을 잃은 건 너 탓이야. 다른 사람 탓하지 마. 이제 그만 가. 수키의 말에 광수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 같았지만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마지막으로 분노에 찬 눈빛을 던지곤 비틀거리며 정원을 빠져나갔다. 수키와 남동생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수키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광수가 정원을 나가는 대신 레스토랑 주차장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다시 긴장했다. 저 녀석 뭐 하는 거지? 남동생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광수를 지켜보았다. 몰라.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 수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광수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들어가자. 이제 곧 예식 시작이야. 수키는 잠시 망설였다. 광수가 무슨 짓을 할지 걱정되었지만 결혼식이 곧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녀는 딸 곁에 있어야 했다. 수키는 결혼식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정원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진정하려 노력했다. 진정해. 이제 괜찮아. 광수는 갔어. 이제 민지의 결혼식에 집중해야 해. 수키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광수가 정말로 그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결혼식을 방해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10시 정각이었다. 이제 곧 결혼식이 시작될 것이다. 수키는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축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신랑과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키는 급히 자리로 돌아갔다. 수키
수키가 자리에 앉자마자 준호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습니다. 잠시 바깥 공기를 쐬고 왔어요. 수키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랐다. 광수가 얌전히 집으로 갔기를, 그리고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음악이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신랑 준호의 입장을 위해 일어섰다. 준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입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수키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다.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민지가 그와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준호가 제자리에 서고 이제 신부 민지의 입장 순서였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놀라서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수키의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제발 광수가 아니길.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광수가 휘청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광기 어린 빛을 띠고 있었다. 이 결혼식은 사기야. 신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의 외침에 결혼식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광수를 바라보았다. 수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그때 무언가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와 광수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이 광수시죠? 광수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그는 준호가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걸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래, 나야. 너는 알아야 해. 민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준호가 광수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광수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준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뭐라고? 민지 씨가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걱정도, 그 원인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있었다는 사실도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곧 분노로 붉어졌다. 거짓말 마. 민지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준호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밀 없이 과거의 상처도 함께 나누기로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키는 그 순간 준호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실제로 진실이었다는 것에 안도했다. 민지는 정말로 준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던 것이다. 광수는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때 남동생이 뒤에서 나타나 광수의 팔을 잡았다. 이제 충분히 구경했어. 나가자. 광수는 마지막으로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남동생에게 끌려나갔다. 결혼식장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하객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방해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특별한 날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하객들은 안도의 박수를 쳤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결혼식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수키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과 감동 때문이었다. 준호가 보여준 침착함과 민지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때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시작되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입구를 바라보았다. 수키도 함께 일어섰다. 민지가 입장했다.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수키는 딸이 방금 전에 소동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민지의 평온한 표정을 보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민지가 준호 옆에 섰을 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수키는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사회자인 남동생이 돌아와 결혼식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있었던 소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키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작게 끄덕여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수키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악몽 같은 순간이 지나고 이제 딸의 행복한 순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결혼식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추는 가운데 민지와 준호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수키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딸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결혼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결혼식을 마쳤다. 하객들의 축하 박수와 환호 속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입구를 향해 걸어나갔다. 수키는 앞줄에 앉아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의 결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수키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모든 위기를 넘기고 드디어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광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식이 끝나고 소박한 축하 파티가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작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샴페인과 다과를 즐기며 신랑 신부를 축하했다. 수키도 하객들과 함께 축하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광수의 방해로 인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수키는 남동생을 찾아 정원을 둘러보았다. 그는 주차장 쪽에서 돌아온 후 결혼식을 무사히 진행했지만 파티가 시작되자 어디론가 사라졌다. 수키는 그가 광수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정원 구석에서 수키는 마침내 남동생을 발견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수키가 다가가자 남동생은 서둘러 통화를 마쳤다. 다 괜찮아진 거야? 남동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안심한 표정이었다. 응, 이제 괜찮아. 광수를 택시에 태워보냈어. 완전히 취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상태는 아니었어. 정말 다행이다. 광수가 정말 결혼식을 망칠 뻔했어. 하지만 준호가 정말 멋지게 대처했더라. 그 순간 내가 감동했어. 민지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지.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침착하고 당당한 대처는 그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민지가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다니 정말 다행이야. 사실 나는 광수에게 거짓말한 거였어. 민지가 진실을 말했는지 몰랐거든. 그래? 그럼 운이 좋았네. 아니면 민지가 정말 현명한 거지. 새 삶을 시작하려면 비밀 없이 모든 걸 공유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 민지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정원에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광수는 항상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이었어? 오늘 정말 심각하게 취해 있던데. 수키는 한숨을 내쉬었다. 광수의 몰락한 모습을 떠올리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미움과 분노가 줄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안타까움도 있었다. 아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민지가 이혼하고 난 후에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직장도 잃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받고.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더 망가진 것 같아. 그래도 그건 그의 선택이잖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 노력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맞아. 어쨌든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민지는 새 삶을 찾았고 우리는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기만 하면 돼. 남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정원 쪽에서 누군가 수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였다. 그녀는 수키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민지가 나를 찾네. 가봐야겠다. 그래, 가봐. 축하연도 즐겨. 너무 걱정하지 마. 수키는 남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 민지에게로 향했다. 민지는 수키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계속 찾고 있었어. 응, 삼촌이랑 잠깐 얘기하고 있었어. 결혼식 정말 아름다웠어, 딸.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수키의 팔을 잡았다. 엄마, 잠깐 테라스에서 얘기 좀 할까? 둘이서만. 수키는 약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다. 테라스에서는 봄 정원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예쁘지? 이곳을 결혼식장으로 고른 이유 중 하나야. 정말 아름답구나. 너와 준호의 선택이 훌륭했어. 두 사람은 잠시 정원의 풍경을 감상했다. 민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보였다. 엄마, 아까 광수가 왔었다며? 수키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민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다. 어떻게 알았어? 사촌 동생이 말해줬어. 괜찮아, 엄마. 내가 물어봤으니까. 수키는 한숨을 내쉬었다. 딸에게 이런 일을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알게 된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미안해, 딸. 너의 결혼식 날 이런 일이 생겨서. 민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엄마가 왜 미안해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항상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엄마. 광수 때문에 화나지 않니?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아니, 더 이상은 아니야. 그와의 결혼은 실수였지만 그 실수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 그리고 지금의 준호 씨를 만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수키는 딸의 강인함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민지야, 광수가 너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했어. 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민지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평온해졌다. 그래서 엄마가 막아준 거구나. 그래. 하지만 준호 씨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더라. 너가 그에게 진실을 말했던 거지?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번졌다. 응, 엄마. 준호 씨에게 모든 걸 말했어. 광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 불임 검사 결과, 내가 왜 모든 책임을 감수했는지까지. 준호 씨는 이해해줬어.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지. 수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딸의 용기와 준호의 이해심에 감동받았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응, 엄마 덕분이야. 항상 내게 진실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수키는 민지를 꼭 안았다. 그녀의 가슴은 딸에 대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민지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뻤다. 그때 준호가 테라스로 나왔다. 여기 계셨군요. 두 분 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넘쳐 흘렀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케이크 커팅할 시간이에요. 민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수키를 바라보았다. 엄마, 같이 가자. 수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딸과 새 사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파티장 안에서는 하객들이 모두 모여 케이크 커팅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와 준호는 테이블 앞에 서서 함께 케이크 나이프를 잡았다. 하객들의 환호성과 박수 속에 그들은 웨딩 케이크를 함께 자르며 서로에게 미소 지었다. 수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오늘. 수키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케이크 커팅 후 준호는 마이크를 들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민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특히 민지의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시고 저희의 결합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이 수키에게 향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서 많은 도전과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있었던 작은 해프닝도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하객들이 작게 웃었다. 대부분의 하객들은 광수의 방해에 대해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결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민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감동이 가득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이 행복한 순간을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하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파티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수키는 구석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딸이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 어떤 걱정도 사라진 듯했다. 남동생이 다가와 수키 옆에 앉았다. 만족스러워 보이네. 수키는 미소를 지었다. 응, 정말 다행이야. 민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안해져. 누나도 이제 좀 쉬어. 항상 딸 걱정만 하면서 살았잖아. 이제 민지는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 누나의 삶도 좀 살펴봐. 수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남동생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민지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다. 이제 민지가 자신의 삶을 찾았으니 그녀 자신의 행복도 고민해봐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너 말이 맞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돌아봐야겠어. 남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수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나이 들수록 자신을 위한 시간이 중요해. 누나가 행복해야 민지도 더 행복할 테니까.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라났다. 이제는 그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파티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민지와 준호는 모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키는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지와 준호는 하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짧은 신혼여행을 위해 근처 리조트로 향할 예정이었다. 민지는 떠나기 전에 수키에게 다가와 꼭 안았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 모든 것이 완벽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너와 준호가 준비한 거잖아. 아니야, 엄마가 있어줘서 모든 게 가능했어. 광수 문제도 해결해주고. 항상 내 편이어줘서 고마워. 수키는 딸을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내 자랑이야, 민지. 정말 대단한 딸이야.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내 걱정은 그만하고 엄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 수키는 놀랐다. 민지의 말이 남동생의 조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약속할게. 민지와 준호는 하객들의 환송 속에 차에 올라 떠났다. 차 창문 너머로 민지가 손을 흔들었고 수키도 손을 흔들어 응답했다. 그들이 떠난 후
수키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다. 걱정과 불안, 분노와 기쁨이 모두 뒤섞인 하루였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키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딸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새로운 시작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식장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결혼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가을날이었다. 붉게 물든 단풍이 거리를 수놓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었다. 수키는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고 민지와 준호의 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민지의 생일이었다. 32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딸을 위해 수키는 아침부터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했다. 수키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딸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 엄마 어서 와요. 문 열어드릴게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지가 환한 미소로 수키를 맞이했다. 수키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민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화사하고 생기 있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반짝임이 있었다. 생일 축하해, 딸. 케이크 가져왔어. 와,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정말 고마워요. 민지는 수키를 안으로 안내했다. 새 집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거실 한쪽에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민지와 준호의 취향이 반영된 소품들이 놓여 있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준호 씨는 조금 늦을 거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하지만 꼭 일찍 오겠다고 했어요. 괜찮아. 우리끼리 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걸. 민지는 수키를 소파로 안내하고 차를 대접했다. 수키는 딸이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민지의 움직임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그녀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쓰다듬는 듯했다. 수키의 가슴이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맞기를 바랐다. 민지가 차를 들고 와서 수키 옆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차를 휘저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했다. 딸,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있니? 민지는 놀란 듯 수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엄마는 다 아네. 엄마의 직감이야. 너 뭔가 달라 보이더라.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수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엄마, 나 임신했어. 수키의 눈이 커졌다. 비록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이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3개월 차야.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래. 수키는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딸을 꼭 안았다. 그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손녀 또는 손자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감동으로 벅찼다. 오, 딸. 정말 기쁘구나. 정말 축하해. 민지는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도 믿기지 않아, 엄마. 광수와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수키는 민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이전 결혼에서 민지가 겪었던 고통을 생생히 기억했다. 광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민지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큰 상처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문제는 민지가 아니라 광수에게 있었던 것이다. 너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어.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준호 씨는 정말 기뻐해.
매일 아침 내배에 인사하고 태교에 좋은 음악을 찾아 들려주고. 너무 귀여워. 수키는 미소를 지었다. 준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는 분명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실 오늘 생일에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준호 씨도 함께 있을 때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눈치챘네요. 그래도 준호가 와서 함께 축하하면 좋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할게. 두 사람은 킥킥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녀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엄마, 솔직히 처음에는 두려웠어.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수키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32년 전 민지를 임신했을 때 비슷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기억났다. 그건 모든 예비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이야. 나도 너를 가졌을 때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단다. 하지만 너가 태어나고 내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 너는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민지야. 민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엄마처럼만 할 수 있다면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수키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딸의 말은 그녀에게 최고의 칭찬이었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내가 보증할게.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양손에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준호를 맞이했다. 준호는 민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볼에 키스했다. 생일 축하해, 사랑해. 그런 다음 수키에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아니야, 방금 왔어. 우리끼리 여자 이야기 좀 하고 있었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물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같이 열어볼까요? 민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수키도 궁금한 듯 상자를 쳐다보았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에게라고 쓰인 카드가 들어있었다. 민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준호 씨, 이거 정말. 준호는 민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기의 첫 신발이에요. 아직 작지만 곧 이 신발을 신고 우리와 함께 걷게 될 거예요. 수키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행복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딸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어머님,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가 소식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수키는 미소를 지으며 짐짓 놀란 척했다. 무슨 소식인데? 민지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민지가 수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엄마가 할머니 되실 거예요. 수키는 연기하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민지와 준호를 함께 안았다. 정말? 정말 축하해. 이렇게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준호는 무알콜 샴페인을 따르며 축하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다. 수키의 가슴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한때 고통 속에 신음하던 딸이 이제는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한 것이다. 인생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들은 아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지, 아기가 태어나면 무엇을 가르칠지 등 많은 계획을 나누었다. 수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지와 준호가 훌륭한 부모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으며 그 사랑은 아이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민지는 수키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직 작지만 여기 보이죠? 이게 우리 아기야. 수키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흐릿한 이미지 속에서 작은 생명체의 형태가 보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그녀의 첫 손주였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 엄마, 이제 자주 오셔야 해요. 아기에게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수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불러만 줘. 내가 달려올게.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키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희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처럼 현명하고 따뜻한 할머니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일 거예요. 수키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이미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수키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민지와 준호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엄마,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와 이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수키는 민지를 꼭 안았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 딸. 너와 준호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하네. 그녀는 준호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준호는 그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악수했다. 준호 씨, 우리 딸을 잘 부탁해. 그리고 자네도 건강 조심하게.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민지와 아기를 위해 제가 모든 것을 다 할게요. 수키는 마지막으로 민지의 배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는 너를 벌써 사랑한단다. 빨리 만나고 싶구나.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수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민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이제 새 생명을 품고 있다. 수키는 할머니가 되어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다. 오늘 밤 수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희망은 항상 있다. 가장 어두운 순간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낸 봄의 첫 꽃처럼 수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손주를 안아볼 그날을 기다리는 설렘이 가득했다.